11번입니다. 보기를 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죠? 네, 전치사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수동태도 수거를 이룰 수 있다고 했죠? BPP 전치사 맞죠? 원래는 BPP 전치사는 보통 by가 나오는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석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be concerned 같은 경우는 뜻이 뭐겠어요? 고려하다, 걱정하다, 우려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관해 걱정하다. 어때요? 어울리죠. 그래서 about이 정답입니다. 얘는 진짜 고지고대로예요. 의미 그대로. be concerned about. 얘는 외우기 쉬울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걱정. 무엇에 관해 걱정, 고려, 관심. 동사 형태는 안 적겠습니다. 그냥. 근데 동사 형태 해석이 되겠죠. 맞죠? 네. 그게 끝이에요. 끊을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콤마 앞에까지 끊어주고, as가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as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어, 동사, 주격보. 여기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 요즘에 우리 좀 봤죠? 형용사까지 다 나오고 나서 된 나오는 거, 이거 무슨 접속사인지 굳이 몰라도 큰 문제 없다고 했죠. 그죠? 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구문처럼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더 팩토리가 주어, can 조동사 및 동사 원형,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 취급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unsure, 확신을 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걱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주문들에 대해 걱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be sure that도 있겠네요. that 이하에 대해서 확신한다. unsure이면 확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ertain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certain이 와도 sure이랑 같은 뜻이고 uncertain이 와도 불확실하다가 되겠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비동사, 형용사, that 구조가 자주 나온다. that 이하에 대해서 뭐뭐 하다인데 주로 확신하다, 불확신하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요거는 패턴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be concerned about. 외우기 좋죠? 뭐뭐에 관해 걱정, 관심, 우려. 10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제가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거 기억합시다. 숫자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마치 그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형용사 앞에는 당연히 부사가 나와야겠죠. 보통 원래 형용명도 가능해서 빈칸은 형용사도 가능하고 원칙으로는 해석이겠죠. 근데 여러분 숫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숫자 앞에는 부사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정답은 D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형명은 뭐냐고 묻는다면 주어겠지. 부형명도 주어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 거품 처리하시고, 근데 여기서 수일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갈로는 이렇게 치긴 했는데요. 원래 percent of는요 뒤에 수일치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어플리컨츠가 돼 있죠. 얘 때문에 복수예요. 제가 표시는 이렇게 하긴 했는데 percent of는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포인트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 풀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폴부터는 갈로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위치도 나름 관계 대명사라고 했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군요. higher 비교급 표현도 부사 또는 형용사 될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주격 보호인 형용사로 취급하시고 than 이하는 거품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than 이하는 그냥 비교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 대상도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장이 와버렸죠? 근데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비교 대상이니까. 그래서 더 펌이 주어고 had, pp가 동사고 부사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교급 된 이 구조는 접속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약간 전치사 삘이 날 수도 있다. 등위 접속사랑 비슷하다. 등위 접속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등위 접속사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등위 접속사처럼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냥 그런 얘기고 심지어 얘도 대등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똑같아서 생략돼요. 얘도. 왜냐면 내가 이거를 했던 것보다
네가 이걸 했던 것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장 자체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맞죠? 똑같은데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문장 자체가 다르니까 문장을 넣은 거예요. 행위 자체가 다르니까.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부형명 문제였습니다. 숫자 앞에는 부사 고르면 끝. 1초 문제로 하세요. 왜냐면 이거 형용사 고를 수 있어. 그거 모르면. 왜냐면 숫자도 형용사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명사 같지. 그래서 이거 형용사 고른 사람이 대다수예요. 앞으로는 부사 고릅시다. 아시겠죠? 알면 바로 맞춥니다. 13번 갑시다. 어떻게 푸느냐? 팔로잉이 전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전치사가 되면은요 애프터리랑 같은 뜻으로 쓰여요.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 마지막 수업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텐디 이 두 개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텐디는 참석자 이렇게. 근데 지금 단수가 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수 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수가 떴다는 거. 지금 그래서 단수 동사도 떴고요. 왜냐하면 보기를 보면 many는 복수명사 와야 되고 it는 단수명사, most도 복수명사, few도 복수명사 와야 합니다. 유일하게 it만 s 안 붙는 단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정답입니다. it가 왜 단수냐고 물으신다면 각각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각각의 참석자. 이 얘기는 참석자 그럼 여러 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참석자 그 한 명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우시면 끝. 한 가지 더. every가 all이랑 똑같지만 의미는 단수가 됩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every 가끔 복수가 되기도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단수라고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아시겠죠? all은 복수라고 적어 놓으셔야겠네요. 물론 최근에 배운 거에 의하면 불가산 명사도 될 수 있다고 배우기는 했습니다.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적읍시다. 아시겠죠? all은 불가산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서 단수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s 안 붙은 명사가 올 수 있어요. 불가산 명사도 하나씩 외우면 좋겠죠. equipment, 장비 장치 같은 거, all equipmen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배기지, 러기지, 짐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 information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없는 모래알들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불가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크드인데 투 부정사 오면 원래 이게 수동태 전에는 목적 보호였다고 했죠. 편의상 갈로를 칠게요. 거품은 아니에요. 목적 보호. 미안. 폼까지를 갈로를 치세요. 그리고 투부터 끝까지 갈로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수업 후에 각각의 참석자들은 수업 자료와 강사를 평가하는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수동태니까요. 요청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네. 저기서 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얘들은 제가 뒤에 뭐 복수명사가 온다거나 단수명사가 온다고 해서 형용사처럼 쓰인 걸 얘기했습니다.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근데 지시 대명사라고 해서 얘들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일단 many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요. many, few 요건 단독 사용 가능합니다. 단독 사용 가능. 얘들은 단독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many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few도 소수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소수 인원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인 명사인 경우는요. 나머지는 단독으로는 거의 안 쓰는데 most 같은 경우는 most of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걸 단독 사용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most of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단독 사용이라 하기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t인데 it도 it of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단독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 단독은 many랑 few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부터 모습 이런 건 아니면 one of the most 네,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저기서 말고 저기 은행 이런 거 말고 썸이나 메인 이런 거 썸 같은 경우는 단독 사용 가능합니다. 썸은 몇몇 사람들 가능합니다. 썸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고 주고해요. 누구? 일을 하고 리를 하고 멋지
근데 걔들이 이제 명사로 단독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서 단독 사용은 가능하죠. 근데 걔들은 명사가 아니죠. 리를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머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근데 얘들은 진짜 명사로도 단독 사용. 그러니까 대명사, 대명사로 갈게요. 완전 명사 자리에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얘들입니다. 그리고 리를하고 머치는 단독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사나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로 쓰였다고 합시다. 예. 그래야지 안 헷갈리지, 맞죠? 예. 거기서 그 뒤에 뭐 나올지는 해석을 하고. 네, 얘들은 해석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many는 많은이고 few 조금이고 some은 몇몇이죠. 솔직히 근데 some이랑 many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건 진짜 점생입니다. 네. 썸이랑 퓨 나오면 썸이 좀 무시하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퓨가 셉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퓨는 원래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퓨 리페어 즈 이렇게 나와요. 리페어이 수리거든요. 수리가 거의 없다. 그럼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퓨가 정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one of the few 이렇게 나와서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말 독보적인 사람. 오히려 퓨가 정답률이 높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퓨가 부정적인 뜻이긴 하나 좋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수명사 자리 또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 지금 many, few, some 중에서 절대 강자는 누구냐? 오히려 퓨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most 고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퓨 잊지 마세요. 퓨 웬만하면 정답이에요.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꼭 믿고 한번 골라봐봐요. 아시겠죠? 자주 맞다 보면 믿을 겁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있나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별표 하나는 쳐놓읍시다. 그러면 1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4번.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무슨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오히려 얘는 별표 틀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확률로 접근하면 이거 오히려 틀립니다. 이유는 지금 콤마 S가 소유격이고 빈칸 뒤에 워크샵은 명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칸은 형용사를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요. 근데 이거 얻어 걸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지금 형용사로 보이는 10번이 너무나도 눈에 띄기 때문에 대다수 다 10번 고를 겁니다. 만약에 틀리신 분들 중에 10번 말고 다른 거 골라서 틀렸으면 반성하십시오. 틀려도 10번 골라서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였으면. 정답은 D번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 여러분,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우선입니다. 명사는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90대 10%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10% 미만에 틀린 거네요. 근데 이거는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ing형 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g지만 오리지널 명사로 쓰이는 거죠. tion처럼 sion처럼. 자, 마케팅 그냥 외우십시오. ing형 명사고 ing형 명사들의 특징이 뭘까? 복합 명사를 잘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사 잘 끌고 와요. 마치 지가 형용사인 것처럼 뒤에 명사를 끌고 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될까? 마케팅 플러스 명사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들을 ing형 명사라고 하시면 되겠고, 뒤에 명사 잘 끌고 온다. 복합 명사 잘 된다. 복합 명사는 명사 2개 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마케팅 같은 놈 간혹 있겠죠. 근데 얘들은 정답률 센 놈 아니면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률 센 놈 몇 개 고를게요. 플래닝,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는 플랜이라는 계획도 있는데 굳이 얘를 씁니다. 여러분, ing형 명사의 특징, 첫째, 복합 명사가 잘 된다. 즉 지금처럼 명사 끌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 잘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정답이에요. 얘는 무조건 자리 문제면. 그리고 하나 더, 불가산 명사입니다. ing형 명사의 특징은 복합 명사가 잘 된다. 두 번째, 불가산 명사다.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S가 붙지 않아요. 그 2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가산이 정답이 잘 돼요. 왜냐하면 어가 없어도 정답, S가 안 붙어도 정답이니까요. 그럼 보기에 다른 명사는 S가 안 붙어 있어서 틀리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이 나오고 플래닝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가 없으면 플랜은 정답 될 수 없습니다. 플래닝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조파 갑니다. 프리즈 동사 원형 명령문입니다. 근데 약간 뭐뭐 해주세요라고 해석되겠죠? if 접속사라고 했고 수동태가 또 나왔습니다. 워크샵까지 끊어주고 on 끊어주고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빙 PP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저번에 약간 프린트 잘못돼가지고 제가 고쳐달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빙 PP는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는 수동형 동명사로 설명했습니다. 근데요, 분사도요, 원래 과거분사 PP가 빙 PP에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빙 PP는 이게 과거분사인 PP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수동형 동명사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동사 X 중에 PP에 해당한다. 끊긴다. 그 생각하면 됩니다. 동사 X 중에 끊긴다. 다만 수동형 동명사라는 용어는 좀 낯설죠. 동명사는 항상 목적어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ing 플러스 목적어. 근데 걔도 수동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는 것 이런 뜻. 받는 것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PP로 쓰였겠죠. 왠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건 분사 자리잖아요. 동명사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죠. 전치사 뒷자리, 관사 뒷자리는 잘 안 나오지. 전치사 뒷자리, 동사 뒷자리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주로 나오는 게 동명사고 지금 딱 명사 꾸며주는 게 그냥 PP잖아. 이거 PP예요. 빙이 생략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수동형 동명사가 될 때도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전치사 플러스 빙 PP. 만약에 요래 나왔으면 이거 동명사예요. 어려운 말로 수동형 동명사. 근데 지금처럼 쓰이면 그냥 PP예요. 과거분사. 지금처럼 쓰이면 그냥 여기다 필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냥 따로 전치사 빙 PP 끊기고 수동형 동명사 요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더 적을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아무튼 동사 아니야. 아무튼 끊기는 거야. 그것만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 얘를 동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수동 형태다.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5월 1일에 개최되는 마케팅 워크숍 참석에 관심이 있으면 인사부로 연락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휴먼 리소스가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가 인사부입니다. 디파트먼트가 부서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14번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15번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and가 나와서 주어를 연결합니다. 주어에 and 뜨면 복수 주어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레귤러가 나왔으니까 주어랑 동사 사이의 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귤러리는. 그러면 그 뒤에가 동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어가 지금 아이고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and가 있으면 복수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프린트에 적어놨을걸요. 원래는 지금 이게 복수가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대문자 두 개인데 물론 대문자 두 개여도 이 회사와 이 회사라고 하면 두 개죠. 근데 이거는 그냥 회사 이름 하나 같아요. bar and grill이 그냥 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단수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상관은 없었어요. 단어 문제라서. 근데 이거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디너는 저녁 손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빈칸 뒤에 제가 네모를 두 개 쳤어요. 사실은 지금 디너 먼저 네모 치는 게 아니고 초이스부터 네모를 쳤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띄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목적어 두 개야 지금. 사형식. 아까 전에 사형식 얘기를 했습니다. IO, DO 맞죠? 첫 번째 목적어 사람 명사라고. 그 보기 중에 사형식 찾으면 돼. 외운 사람은 알 거고 아직 못 외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각자. 얘기합니다. 오펄이 정답입니다. 사형식 동사는 제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보스, 지지. 여기 O에 해당하는 게 오퍼입니다. B가 브링이고요. O가 오펄. 사형식은 주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S는 샌드, 기브 대표적이죠. 근데 그랜트는 제가 토익하면서 처음 한 단어거든요. 수여하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동사 어휘는 문법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오브 뒤에는 그냥 갈로 치면 되겠네요. 5월 동그라미 쳐주고 with 뒤에 또 거품, from 뒤에 거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 앤드 그릴이라는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손님들이 저녁 메뉴에서 주문할 때 수프랑 샐러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뒤에 있는 첫 번째 사람 명사 그 목적어는
저녁 식사 손님 또는 식사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녁 식사를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근데 또 제공하다가 맞겠죠? 해석상으로도. 네, 해석상으로도 맞았어요. 근데 사형식이라서 얘가 정답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1초 문제가 되니까요. 아시겠죠? 16번 갑시다. 16번입니다. 보기를 딱 먼저 보야죠, 항상. 어이구야, 명사 자리인 것 아니, 명사 자리인 것 같다는 모르지, 아직. 자리 문제인 것 같다. 자, 보겠습니다. that부터 딱. 그러면 that 뒤에 주어. 올 뒤에는 제가 불가산 명사도 올 수는 있다고 했어요. 맞죠? 올 복수, 올 불가산. 근데 문제가 뭘까? 지금 S 붙은 게 보기에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 TION도 지금 있고 심지어 OR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동사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사람 명사랑 사람 아닌 명사가 대표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A는 그냥 명사인데 셔는 아시다시피 불가산이고요. OR은 사람 명사인 거 배웠습니다. 근데 얘는 가산이 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올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올은 복수 명사랑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수랑 불가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러분, 단수가 가능하다라고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IO에는 불가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 명사는 지금 단수예요. 만약에 지금 비번이 들어가면. 지금 비번은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올은 단수는 안 돼요. 불가산은 되는데 단수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비번은 자격 요건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가능하니까 A가 정답인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산은 되는데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이라서 단수는 안 돼.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는 가산 복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단수는 가산 단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불가산은 그냥 불가산이고요. 아무튼 안 맞죠? 그래서 비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가산 복수, 예. 가산 복수랑 불가산 명사가 가능 오른. 그러면 가산 단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가 안 되는 이유 알겠습니까? 가산 단수라서 안 되는 겁니다. 불가산은 가능.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끝. 구조 파악은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all client 빈칸까지가 주어, must 조동사 그리고 수동태 동사 나왔고 in부터 거품 처리 쫙 하려고 했는데 포스티드 같은 경우는 writing이랑 같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on부터 다시 갈로 치고 레럴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갈로 그냥 이렇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럴대는 비교급 표현이면서 레럴 자체가 부사도 됩니다. 여러분, 비교급 이하라고 more은 원래 부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그것도 알고는 계십시오. 그리고 된 이하는 비교 대상이니까 그냥 갈로 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올이 불가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해석으로 못 풀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될 때도 있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셀 수 없는 걸 불가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불가산이 정답률이 높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무조건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를 넣어서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17번 갑시다. 모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올 나왔을 때 형용사 때리면 안 됩니다. 아니, 형용사만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도 될 수는 있지만, 왜냐면 학생들은 모올 뒤가 무조건 형용사인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올 뒤에는 부사도 올 수 있고 심지어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골 때리네. 아니에요. 골 때리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올은 뒤에는 부형명이 다 올 수 있지만 자기 자신들은 부사 또는 형용사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형명이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주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앞뒤에 따라. 그러면 자리 문제가 지금처럼 나온다면 모올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 스스로 역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뒤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라. 팁을 좀 드리자면 부사가 뒤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볼게요.
to promote가 to 부정사죠. 그리고 their products가 그것의 목적어죠. 그럼 여기까지 문장 끝났어요. 여러분 문장 끝나면 부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사가 정답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팁 하나 드릴까요? 웬만하면 more 뒤에는 부사 고르세요. 그러면은 more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는 언제냐? 여러분 비동사 more 빈칸 어때요? 비동사 친구는 주격보인 형용사죠. 그래서 이럴 때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지. 어지간하면 형용사 잘 안 옵니다. 명사 나오면 그건 이제 거의 파탄급이죠. 네, 명사가 뒤에 나오면. 네. 명사 나올 때 있어요. 전치사 more 빈칸. 네, 이래 나오면 명사 올 수 있다.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more 뒤에는 부사가 대장. 근데 비동사 뜨면은 그냥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어요. 구조 파악을 한다면 advertising 이것도 그거야. ing형 명사. 아까 플래닝, 마케팅 있었죠. advertising은 advertisement라는 광고란 뜻이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플랜처럼 억지로 이 단어를 쓰는 건데 얘는 불가산이면서 복합명사. 뒤에 명사를 지가 마치 형용사인 양 끌고 다니지. 근데 뒤에 왜 복수명사 왔냐고 묻는다면 어드벌타이징 지가 불가산이라는 거지 뒤에 명사를 불가산 끌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는 지예요. 아시겠죠? 어드바이스는 동사 그리고 더 슈퍼마켓 체인은 목적어 투 런치부터는 거품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한 가지 더 시리즈 오브 잘 나옵니다. 시리즈 오브 시리즈 빈칸에가 잘 나오죠. 시리즈 오브 뜻은 별거 없어요. 그냥 1년의 연속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 오브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방송 연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책 아니면 공연 이런 얘기 나올 때 시리즈가 나올 수 있다 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more 뒤에는 부사가 잘 나온다. 형용사 함부로 고르지 마라.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18번 정답은 pardon, please pardon. 여러분 pardon 이건 뭐냐면 약간 excuseme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양해를 구하다 약간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냥 회화할 때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pardo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군대식으로 하면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pardon, please pardon.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무슨 양해를 해달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양해를 할 만한 내용이면 됩니다. 일시적인 폐쇄 정답이다. 충분히 양해를 구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얘 때리고 넘어가세요.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일시적인 폐쇄에 양해를 구합니다. 엔터는 사람 입구고요. 듀링은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뭐뭐 하는 동안 다시 뭘 한다는 얘기 같죠? 만약에 이 단어 모른다면 다시 뭐 공사 같은 거 하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뜻이 뭐냐면 지우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단어 모르겠으면 리를 지워보세요. 데코레이션이야. 데코레이션 하는 거야. 다시 데코레이션 한대. 솔직히 데코레이션하고 리모델링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데코레이션은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주로 쓰더라? 데코레이션은 그건데 음식 데코레이션 하는 건데 맞죠? 하지만 뭐 그냥 장식 같은 거를 하는 것도 데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재단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안 지워지네요. 네. 너무 강력하게 칠했네요. 오케이. 틀려가지고 지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단어가 안 떠오르면 지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리셉션 에어리어 이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접수처. 뭐 출입구 같은 데 있는 접수처를 얘기하겠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셉션 에어리어, 리셉션 데스크 고특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카운터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프리즈 팔던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19번 자 most 나왔네요. 여러분 the most 나왔어요. the most는 최상급으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비교급은 제가 부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죠. 최상급도 부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더가 있다고 무조건 명사 오는 거 아닌 게 얘라고 했죠. 최상급 때문에 더가 온 거야. 얘는 명사로 끝날 필요가 없는데 명사가 오기는 했네요.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더 왔다고 명사 온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더 모스트가 최상급이고 여기서는 얘가 부사야. 그럼 빈칸 그냥 형사 해야겠죠. 왜냐면 빈칸 명사 이건 100% 부연명이지.
ED도 있지만 AL이 우선인 건 아시죠? AL이 형용사라서 A가 정답입니다. CE는 명사입니다. 답니다. D번은 S 붙은 복수 명사일 뿐. 이 문제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오브가 전치사 오브가 문장 맨 앞에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빈칸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못 맞추실 겁니다. 오브는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one of the 복수 명사면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되죠. 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뭐 중에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미디엄 중에 미디엄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하네. 자,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뭐 교환 뭐 그런 거겠죠. 트레이디드 교환된. 요거는 PP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하다. 지금 익스체인지는 좀 교환하다 그런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화폐예요. 화폐. 처음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트레이디드 약간 무역하는 것 같죠? 거래 같은 거나 in world market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 화폐 중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교환되는 화폐 중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교환 화폐들 중에서 아메리칸 달러 그게 최고로 높다 그런 얘기겠지 뭐. 지금 영향력이 있는 커런시, 여러분 커런시가 뭐냐면은 화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가 통화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통화는 통화가 아니고 또 돈 같은 걸 통화라고 합니다. IMF가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화는 화폐랑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미국 달러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폐인 건 맞잖아요. 화폐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환 화폐 중에서 미국 달러가 최고다. 최고로 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럽네. 질문 있나요? 그러면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몰이 형용사입니다. 어가 나왔습니다. 관형명 오브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빈칸 중에서 명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별로 신나지가 않네요. 왜냐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ty가 명사인 걸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 명사 or, er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B번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A는 뭐냐? 시험장에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이너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ty가 우선이야. 우선 되는 게 있어요. 사람 명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맞죠? 마이너를 갖고 얘기할게요. 정답은 아니지만 A번 같은 경우는 일단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작은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사람 명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도 될 수 있어요. 물론 토익 수준에서는 안 나오는데 편입 공부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요건 아는 사람 잘 없을걸. 한국에서 복수 전공하다. 완전 미국인이죠. 복수 전공하다. 어때요? 메이저가 전공이죠. 그러니까 마이너가 복수 전공인 거예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복수랑 본 전공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는 아닌데 그죠? 얘들 좀 비유가 조금 심했네요. 그죠? 마이너 하면 우리 엄청 낮은 것 같잖아요. 복수 전공은 솔직히 거의 본 전공이랑 동등한 대우거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비하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요까지 아는 사람 없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십시오. 혹시 압니까? 혹시 나올지 압니까? 메이저 나오고 마이너 나올지. 근데 메이저 나오고 하면 눈치 끌고서 마이너 고를 수도 있긴 있는데 자리 문제로 나와버리면 안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아두세요. 혹시 몰라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 구조는 사실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끊을기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PP가 두 개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PP야 진짜 그냥 과거 분사 PP입니다. 앞에 있는 리포트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as PP, as stated는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문장 맨 앞에 있는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부사절 축약이라고 부르는 뭐 when ing 뭐 그런 것들, 바로 그 조합입니다. 분사 구문은 뒤에 있는 주어랑 같아서 생략된 거라고 많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뒷지문을 좀 본다면 이 said가 또 동사고 참 문장 고약해요.
대시도 생략됐고요. 그 뒤에 대의, 동사, 거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동사가 되면은 원래 작성하다,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PP니까 작성된 것에 as 따르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작성했었을 때 작성했던 것처럼 작성했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as pp는 보통 작성했던 것처럼 뭐뭐 했던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100%는 아닌데 as pp는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 했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잘 됩니다.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as는 전치사일 때 처럼이라는 뜻이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as가 접속사일 때도 처럼이라는 뜻을 씁니다. 또 있어요. 어려운 말을 하자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as가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격관대랑 비슷하게 쓰이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때 해석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사구문처럼 생각하고 뭐뭐처럼이라고 해석 때리세요. as pp는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해결. 단어처럼 외우세요. 아시겠죠? 요건 그냥 눈에 보여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요번에 책 이렇게 특히나 많더라고요. 솔직히 찍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지금 추린 겁니다. 오케이, 20번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